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2024년도 첫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제가 서비스 디자인을 가지고 1년 동안 24번에 걸쳐서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고요. 서비스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러죠? 사서의 기본이 뭘까? 사서가 하는 일이 뭘까? 물론 사서의 정의는 잘 되어 있습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에게 빌려주고 책과 더불어서 문해에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알려준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몽땅 뭉뚱그려서 일반화시켜놓고 뭘 하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뭘 생산하는 일도 아니고 출판하는 일도 아니고 어디서 노동을 해서 뭘 만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서비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큰 틀 속에서 우리 사서의 일을 들여다보고 사서가 왜 도서관 안에만 있어야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약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사서의 역량과 사서의 일터를 좀 더 확장해 볼 수 없을까라는 얘기. 물론 당장 지금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도서관 밖을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은 일을 배우더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근데 이런 일을 해봤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설명해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상당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그거 해봤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방법이라든가 일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이걸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사서가 만약에 도서관 밖에서 사서의 일을 본다면 어떤 일과 유사하지? 어떤 식의 일을 하는 거지?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럼 도서관에서 사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조금 자괴감 속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서는 평생 일개미 같아. 사서가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사서는 사서로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사서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도서관을 떠날 때까지.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승진도 하고 관장도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정부기관에 정책 일을 보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심지어 제가 어떤 친구를 봤냐면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가 교육청에 차출이 돼서 들어가서 교육청의 일을 보고 나와서는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뭐가 힘든데 교육청이 힘들었냐 했더니 차라리 교육청은 즐거웠고 재밌었답니다. 교육청 일을 마치고 도서관에 돌아오는 순간 힘들었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교육청에서는 뭘 했는데 했더니 지식, 정보,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을 위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도서관에 딱 들어오니까 딱 매여버렸다는 거죠. 우리 도서관 사는 일은 정해져 있어. 물론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도서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일을 왜 하니 하고 어떻게 하니에 대해서 방법론이라든가 자기에 대한 어떤 철학, 비전, 또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관료적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고정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 숙명처럼. 난 책을 사줘야 해. 책을 사면 책을 정리를 해야 해. 그리고 그 기능에 집착합니다. 분류는 어떻게 하고, 목록은 어떻게 하고. 물론 요즘 분류 목록 서비스는 많이 줄어들었죠. 중앙에서 종합 목록을 만들고 국립중앙이라든가 일부 대학 도서관들이 그 만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두면 단위 도서관들은 받아다 쓰기 때문에 옛날만큼 사서의 인력이 전문성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말들 합니다. 진짜 그럴까? 그럼 우리가 이제 반성해 볼 일인데 사서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서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라떼는 소리 같은 거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도서관에 전산화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전산화가 끝나면, 물론 전산화를 절대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하기에는 우리 도서관 사서의 업무라든가 도서관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산화는 의미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화가 수행되었고, 전산화가 수행되어졌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기왕에 전산화가 되어졌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였던 많은 일들, 그러니까 타임 컨슈밍한 일들,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했었어야만 했던 많은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분류 목록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절차가 간소화되고 품질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공유가 가능해지니까 실은 사서들에게 시간이 남습니다. 그 남는 시간을 우리는 진정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가 우리 위기가 오겠다 그래서 쳐다본 게 문화 프로그램들이죠. 그 이전에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 행정직 사서들이 와서, 행정직들이 와서 관장을 하면서 도서관에 찾아오는 손님들, 이용자의 숫자를 늘리고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서 선생님들은 엄청 반발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도서관의 일이 되고 사서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꼭 물어봅니다. 그걸 왜 하니? 하고. 그걸 도서관에서 왜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입장.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서관이 진정 책이 중요하고 책이 필요하고 책의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면 사서 선생님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하든지 그 프로그램의 귀결점은 책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책으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시간이고 노력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해보십시오. 모르는 외국의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면서 그곳에 관련된 책들을 사 모을 겁니다. 아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많이 보겠죠. 여행을 다녀왔다고 칩시다.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유튜브에 아무리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인 것들을 보고 책을 통해서도 관광책을 보고 그렇게 해서 떠나서 가서 보는 것도 시간 제한적으로 골라서 보고 왔겠죠. 그때 들었던 많은 얘기들, 그때 봤던 많은 장면들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저런 장면들이 왜 연출되었을까?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런 행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제 그 다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책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문화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지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련된 소설을 읽기 시작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을 진정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강습회를 열었다면 꽃꽂이를 열심히 시켰는데 끝나고 나면 꽃꽂이 샀던 꽃들 그 화병만 들고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꽃꽂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꽃에 대한 꽃말도 알아볼 수 있고 꽃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약효능은 없는지 그 짧은 시간에 강사를 통해서 얻지 못한 많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곱씹으면서 체험해가면서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강좌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책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접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 도서관이 의도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동해볼까?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지 않지만 이런 걸 보여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거기에 즐거워하면 그걸 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작업. 그게 사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연동시켜서 책과 묶어내는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들.
그게 도서관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박물관에 보면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큐레이터 일은 뭘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작품들을 보여줄 때도 아무거나 꺼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줄까? 아, 이번엔 주제를 뭘 잡아서 뭘 보여줬으면 좋겠다. 스토리텔링부터 하기 시작하고, 그 스토리텔링에 따른 작품을 선정해내기도 하고, 동서를 개발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도슨트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을 갖고 책자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설명문들도 붙이고, 이 모든 작업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위 문해를 위한 일들입니다. 기록은 어떨까요? 우리 기록관리라는 부분이 따로 생겨났고, 물론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기록관리에 접근하기 훨씬 수월합니다만, 저는 기록관리를 문헌정보학에서 독립시켜서 만든 것도 조금 납득은 안 갑니다.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내용 자체가 기록을 담아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록관리도 보면 문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록물을. 근데 그 문서를 보십시오. 그 문서의 대부분, 물론 생활기록을 떠나서 우리 행정기록을 얘기하자면 문서의 100%가 제작된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이 손으로 만들 때 하는 것은 뭐냐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메타데이터로 우리가 관리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문서를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들어진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실은 주객이 바뀐 얘기입니다. 문서를 만들 때는 메타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력서 양식들이 여러 개 돌아다니는데, 이 이력서는 어떤 기관이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필요한 상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메타데이터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이력서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력서는 아무짝에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 굳이 내가 알 필요 없는 내용들은 블라인드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들. 그래서 기록관리의 기본은 문서 생산서부터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플래닝을 한다든가,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영어 우리만 섞어서 설계를 한다든가, 운용을 한다든가, 이 모두가 다 실은 서비스입니다. 지식 서비스이고 정보 서비스라는 거예요. 아마 서비스의 99%가 지식 정보에 관련된 것인 겁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는 1%라고 저는 봅니다. 왜? 몸으로 때우더라도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얘기를 한다든가, 노인네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물건을 사고 싶어서 온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저 사람 눈빛만 보고 읽어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받아들인 그 무한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공개적으로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서였습니다. 아주 대놓고 이건 지식이야, 이건 정보야, 이걸 어떻게 다룰 건데, 어떻게 가공할 건데, 어떻게 전달할 건데, 우리가 뭐 사사의 역할이 옛날에 그걸 예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매뉴얼이라고도 봅니다. 매뉴얼들 많이 보셨죠? 물건 사면 사용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매뉴얼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로봇 청소기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 로봇 청소기를 소위 와이파이에 물려서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주고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시각에서는 그 기능을 이용하지만, 로봇 청소기가 그 와이파이 연동하고 해서 소위 IoT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유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외부 일이거든요. 사전 지식이 돼야 하는 거죠. 그 지식을 갖고 기기를 보면 굉장히 쉽게 와이파이 연결해서 기계에게 일을 시킬 수 있죠.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청소하는 일이지, 와이파이를 통해서 TV를 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라는 이런 서비스 체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소위 디지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로봇 청소기도 못 쓰는 거죠. 동네 프랜차이즈에 가봐도 많은 키오스크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어쩌다 사장에 나온 그 미국의 한 도시에
한인 가게를 보며 제가 웃었습니다. 향수에 적기도 하고, 아, 미국 아이들은 여전히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엄청 바뀌었죠. 기기도 바뀌고, 포스 시스템도 훨씬 좋아졌고, 거기는 가격 변화도 바코드 있는 게 아니라 다 찍어 넣어야 하고, 서비스 자체는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변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대체되어 갈 때는 다 공유하기 쉬운데, 어느 날 툭툭 바뀌어버리면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튀어들어오면 와이파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와이파이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할 때는 그걸 쓸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 같은 데 갔을 때, 아, 와이파이를 연동해서 기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노인네들이 오면은 스마트폰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노인네들을 불러서 한 달 동안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놔도 지나고 나면 몇 달 후에 다시 강의자를 넣으면 또 옵니다. 그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배웠지요. 근데 왜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지려면 계속 반복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익숙해지면 또 바꾸기 힘든 겁니다. 근데 서비스라는 건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욕구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끝없이 진화하는 게 서비스입니다. 근데 한 번 익숙해지면 바뀌기 쉽지 않죠. 기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루는데, 기계 체제가 바뀌면 어린아이들이 마트에 가거나 어디 가면 화면부터 만집니다. 타치 스크린이라. 근데 음성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타치 스크린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말을 하겠죠. 그럼 그 말을 처음 배운 아이들은 말로 다 서비스를 받겠죠. 그렇지 않은 친구가 가서 또 열심히 화면을 두들길 것이고, 이런 격차, 이런 그 디지털이 되었던 모든 것에 대한 격차는 문화에서 오는 것이고, 이 문화 서비스가 결국은 서비스의 가장 근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놓고 본다면, 사세야말로 도서관 밖에서도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지. 그리고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끌고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을 책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아니, 꼭 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 지금 내가 배운 내용이 이게 아니라 다양한 과학과 연결되어 있어. 커넥션, 네트워킹. 그걸 일깨워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은 사서들이 도서관 안팎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보면 달라질 수 있겠어 라는 걸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서비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이미 있는 것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능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길 안내 표지 기능을 한번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에 그 대학 건물이 문이 6개인가 7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저희끼리 한참 얘기합니다. 어디 문을 얘기, 어느 정문이 뭔데, 어디가 정문인데, 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문 하는데, 이 문들이 이름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밍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최소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어릴 때 경험, 유학 시절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있던 학교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고, 대학병원에 병원 식당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식당을 자주 이용했는데, 들어갈 때 쉽습니다. 입구서부터 카페테리아 표시가 쭉 나오니까 따라가서 열심히 밥을 먹고 돌아서 나오면 내가 들어왔던 문을 못 찾아갑니다. 엑싯. 이 엑싯이 병원이 한두 군데 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거기도 여전히 문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서관 가서 봤습니다. 도서관도 역시 그런 게 없더군요. 그래서 그걸 다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표지판도 만들고 지금 요 화면 뒤에 보이는 저런 거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저 별것 아닌 것을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위치 표시를 해주고 심지어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런던, 뉴욕, 동경 몇 킬로, 몇백 킬로, 몇천 킬로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 동네 문제를 떠나서 제가 있던 대학에 참 부임하던 날 서울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 딱 빠져나왔더니 대학 표시가 뜨더라고요. 열심히 쫓아갔던 어느 순간 대학 표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가장 상식적인 것은 내가 찾아가던 방향에서 표지판이 사라지면 그대로 직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기점이 나타났을 때 내가 다른 분기를 선택한다는 표지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직진합니다. 이것도 문해입니다. 경험해보고 서로 공유하고 약속인 거죠. 무언의 약속들. 그래서 표지판을 달 때는 어떻게 달지에 대한 얘기. 어느 위치에 달지. 도시마다 가보면 신호등이 붙어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도시는 신호등이 옆에 폴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고 어떤 위에다 바를 가로를 들어서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면 순간 당황하죠.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그렇게 체제를 바꿔서 적응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많은 규칙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실은 사서 선생님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로봇 청소기를 샀으면 저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쓰기 힘든지 잘 압니다. 웬만하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로봇 청소기가 갖고 있는 그 기능들 또는 로봇 청소기를 이용할까 만들어진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은 잘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용 설명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사용 설명서를 안 본다고. 물건이 오면 아이케아에서 물건을 오면 탁 뜯어서 막 조립하다가 순서가 바뀌어서 또는 속에 먼저 넣어야 할 부분을 못 집어넣어서 다시 뜯고 뜯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이상하게 쓰고 결국 중간에 가서 다시 사용 설명서 꺼내 들고 그 사용 설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연습을 시키고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우리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을 다르게 바꿔가는 것도 역시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관찰하고 거기에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시키고 적용시키고 체험하게 하고 그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게끔 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키오스크 사서 선생님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키오스크를 쳐다보고 키오스크의 문제점을 찾아서 키오스크 개선하는 운동만 하더라도 사회는 훨씬 더 유용해질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쉽게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들의 문해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키는 대로 만들어준 대로 그냥 익숙해지고 잘하는 것 같지만 익숙해진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시키니까 하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않아? 딱 그러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를 따라가게끔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꾸게끔 하고 그 바꾼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저는 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도서관 일이라보다 넓게 보면 그런 일들을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고 배열하고 사람이 필요할 때 접근시키고 큐레이션 해주고 쓰는 법을 일러주고 그리고 제자리에 놓게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거를 특정 구역과 특정한 사물에다 묶어놓고 얘기하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책을 다루는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확장시켜놓고 우리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가 이번 1년 동안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출발로 사서가 누구지에 대한 얘기 좀 포괄적으로 그냥 다뤄봤고,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주제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 줌 토론 시간에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봐 주신다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좀 종합도 하고 설명도 하고 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